좋은 아침입니다. 일주일의 평안과 행복을 선물해 드리는 징암 스님의 징검다리 추주법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 완전한 행복입니다. 지금 여기는 있는 이대로 완전한 행복이고 지혜고 복인데, 이러한 지혜와 복덕을 그리고 행복을 있는 그대로 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지금의 마음을 머물러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채 3분을 넘기지 못하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실패하고 후회되는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감정적으로 좋지 않았던 일이 있거나 하면은 또한 그것을 떠올려서 그 감정을 풀기 위해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느라 마음이 지금에 머물지를 못하고, 그래서 지금에 이미 가득한 이 지혜와 행복감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는 습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을 여기 전체만큼 크게 써야 되는데, 그래야 마음의 크기만큼 복을 온전히 다 누릴 텐데, 마음그릇을 이 몸의 크기만큼만, 이 온의 크기만큼만 마음그릇의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그 마음 크기의 정도에 따라서 복을 소량으로 가지고 나머지 나 이외의 것은 남으로 등을 돌림으로써 복과 지혜를 잃어버린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복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과거에 대해서 놓아버리고, 앞날의 걱정에 대해서도 놓아버리고, 타인과의 감정 싸움에 대해서도 놓아버리고, 마음을 오롯이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 무엇이든지 간에 설거지를 하면은 설거지하는 집중하고, 등산을 하면은 등산하는 그 한 발 한 발에 또한 집중을 하고, 다란히 기도를 하면은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하는 이 한자 한자에 또한 마음을 집중을 하고, 사경을 한다면은 또한 사경하는 그 한자 한자 한획 한획에 마음을 집중을 하는 마음 수양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감정 싸움에 대해서 남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와 남의 벽을 허물어서 용서를 해줌으로써 마음그릇의 크기를 넓혀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용서 같은 경우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용서를 하면은 나의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가 오히려 해방이 되는,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좋은 일인데,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이유는 이 몸이 나지 어떻게 이 몸을 놓은 이 전체가 나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앞날에 대한 욕심을 놓고 지금에 가만히 집중하기도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욕심, 그 걱정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앞날에 대한 걱정과 생각에 마음이 그리고 신경이 쏠리게 되는 것이라 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말을 듣고 그 말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았다고 해서 믿음이 형성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몸이 진정한 나인지, 이 몸이 아닌 지금 여기 이 전체 시간과 공간까지 다 포함하는 마음자리가 진정한 나인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몸이 아닌 하나의 마음이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어야 찰나찰나지간의 선택에 있어서 지금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이 징검다리 법문이 해드릴 수 있는 선물이 아닌가, 그리고 법문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형성해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과학적 증명은 현대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전에서 부처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경전의 근거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다루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논리적 증거와 과학적 증거. 거기에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불교 신자들 뿐만 아니고 일반인들까지도 이 법문을 듣고 마음을 열고 또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하고 위안을 받고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 몸을 비롯해서 느낌, 생각, 판단, 감정 이러한 오온이 나라고 믿는 현대인들에게 이 오온이 참된 나가 아니고 이 몸이 참된 나가 아니고 이 시간과 공간 이전에 하나의 마음이라는 근원이 있는데 이 마음이 참된 나다라고 하는 이러한 법문을 믿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현대과학의 증거라고 봅니다. 100년 전에 1905년도에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또한 그해 광전 이론도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상대성 이론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10년 뒤인 1915년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합니다.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이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고 중력과 같은 강력한 힘에 의해서 공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며 시간이 빨리 흐르기도 하고 느리게 흐르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 이전에 뉴턴 법칙에 크게 어긋나는 이론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일반 사람들은 그 이론에 대해서 이해도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데 영국의 천문학자 에딩턴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을 알아보고서 1919년 5월 29일 개기 일식날에 맞추어서 아프리카의 작은 섬 프린스페에 가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태양 뒤편에 있는 별은 지구에서 볼 때 태양에 가려가지고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한데 일반 상대성 이론을 근거로 해서 보자면은 태양의 강력한 중력 때문에 빛이 휘어가지고 태양 뒤편의 별이 프린스페 섬에서 찍을 때 찍히게 된다는 가정하에 촬영을 하게 됩니다. 한데 이러한 촬영이 성공을 하게 되고 1920년 11월 7일 타임스지에 이러한 내용이 이러한 사진과 함께 실리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으로 스타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유명한 스타가 되어버리고 또한 촬영을 통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증명이 되어버리게 되자 노벨 물리학상을 또한 그 다음 해에 수여하게 되는데 그래도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닌 광전 효과를 통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광전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고 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만큼 큰 의미가 있냐 하면은요. 광전 효과라는 것은 빛이 원자의 전자를 때려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그러한 실험입니다. 빛이 파동이라면은 전자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입자기 때문에 전자를 때리고 전자가 튀어나오게 된다는 실험입니다. 결국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실험이 광전 효과라는 논문에서 밝힌 실험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왜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게 되었냐 하면은 양자역학이 시작되는 원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03년 영국의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가 빛을 가지고 이중 슬릿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전 효과가 1905년도에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거의 100년 전에 1803년에 실험의 결과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빛의 이중 슬릿 실험은 판막을 하나 두고 반대편에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빛을 쏘여주는데 그 판막에 슬릿을 2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빛이 만약에 입자라면은 2개의 슬릿을 통과하고서 반대편 벽에 빛이 한 줄이 그려져야 될 것입니다. 한데 빛을 쏘고 이중 슬릿을 통과한 결과 그 반대편 벽에는 빛의 줄기가 여러 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이중 슬릿 실험 결과 빛은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라는 실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과학자들이 이 빛의 이중 슬릿 실험을 해봄으로써 증명이 되게 되고 그래서 상식이 되어버립니다. 빛은 파동이다 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서 100년이 지난 1905년도에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통해서 빛이 알갱이다, 빛이 입자라는 것을 증명해내게 되었고 그 공로로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빛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파동이기도 하면서 입자이기도 하다는 이 이중성을 가지는 것이 빛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클린턴 조셉 데이비슨이라는 물리학자가 1927년도에 니켈 원자의 전자를 쏘아서 전자의 회절을 실험하는 실험 결과 전자가 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게 됩니다. 10년 뒤 193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전자는 입자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 독일의 물리학자 크라운슨 옌슨이라는 사람이 전자를 가지고 이중 슬릿 실험을 한 결과 전자도 그 이중 슬릿을 통과하고서 2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줄이 나타나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로써 다른 과학자들도 이 실험을 다 해본 결과 전자가 이중 슬릿을 통과하고서 여러 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전자가 파동이라는 사실을 또한 과학적으로 입증하게 됩니다. 전자는 빛보다는 훨씬 크지만 그래도 굉장히 작은 존재입니다. 원자가 야구장만 하다면은 원자 핵은 그 야구장 속에 야구공만 하고 전자는 그 야구장 속에 먼지만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실제로 굉장히 작은 존재이지만 이 두 실험의 결과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빛이나 전자처럼 미시세계의 경우에는 입자와 파동성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전자가 파동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 이중 슬릿을 통과할 때 전자의 개수를 헤아리는 개수기를 달고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개수기를 달고서 실험을 하면은 약간 소름이 돋는 얘기인데 실험 결과 여러 줄이 생기지 않고 슬릿이 2개인 만큼 벽에 나타나는 결과가 2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개수기를 달고서 실험하는 이 실험도 여러 과학자들이 해본 결과 모두에게서 전자총을 쏘아서 이중 슬릿을 통과한 결과 개수기를 달면은 그 실험 결과가 2줄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로써 전자도 빛과 같이 입자와 파동성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리고 과학자들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를 더 인정하게 되는데 관찰자 효과를 인정하게 됩니다. 개수기라고 하는 관찰자를 두면은 전자는 입자성을 나타내게 되고 개수기라는 관찰자를 떼면은 전자는 파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러한 미시세계의 빛이나 전자뿐만 아니고 점차 실험을 한 결과 거시세계까지도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양자역학의
시작과 초기의 실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고 상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상대성 이론으로서 밝혀놓았고, 이것을 영국의 천문학자 에딩턴이 촬영으로서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최근에 블랙홀이 또한 발견이 됨으로써, 그리고 촬영이 됨으로써 완전히 증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1905년도에 특수상대성 이론과 함께 발표를 한 광전 이론이 또한 양자역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양자역학에 대해서도 초기의 실험들의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랙홀이 발견이 됨으로써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증명이 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분명하게 증명이 되게 된 것은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에 대해서도 주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증거들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고 시간과 공간 이전 자리, 이 마음 자리가 절대적 진리이다, 실제이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을 해주고 많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지금 여기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고 믿음을 키울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용서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마음과 그리고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 해방되는 나 자신에 대한 해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고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한 주 동안 과거의 얽매임이 없고 앞날에 대해서 걱정과 생각을 놓아버리고, 그리고 타인과의 얽매임을 다 놓아버리고 지금 여기 하시고 있는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